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발 아래 두었던 정복왕 징기스칸. 하지만 그가 몽골 벌판을 가로지르며 정작 땅보다 더 집착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유전자를 세상 끝까지 퍼뜨리는 것이었어요. 현재 전 세계 남성 200명 중 1명, 즉 16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징기스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충격적인 유전학적 통계가 그 증거예요. 그는 정복하는 도시마다 자신의 처소로 여성들을 불러들였고, 이는 단순한 쾌락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종족 번식 전략이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들들 또한 아버지의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아 대를 이어 거대한 유전자 제국을 건설했죠. 과연 한 인간의 야욕이 어떻게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천만 명의 몸속에 살아 숨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가문의 번영이나 나만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칼과 활로 대륙을 휩쓸던 칸이 전장보다 자신의 혈통 보존에 더 치열했던 이유, 그리고 현대 과학이 밝혀낸 은밀하고도 거대한 번식 프로젝트의 실체를 지금 공개해요. 1162년경 몽골 고원의 척박한 초원, 한 아이가 오른손에 핏덩어리를 쥔 채 태어났어요. 몽골 전설에서 그것은 위대한 정복자의 탄생을 예고하는 징조였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태무진. 훗날 세계를 뒤흔들 징기스칸의 본명이에요. 하지만 태무진의 어린 시절은 위대한 정복자와는 거리가 먼 끊임없는 공포와 생존의 연속이었어요. 9살이 되던 해아버지 예수게이가 적대부족 타타르족이 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목숨을 잃었어요. 졸지에 고아가 된 태무진 형제들을 부족 사람들은 차갑게 외면했고, 어머니 호일룬과 아이들은 초원에 버려진 채 풀뿌리와 야생 열매로 굶주림을 버텨야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태무진은 경쟁 부족에게 붙잡혀 목에 나무칼을 찬 채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 처절한 생존의 경험이 훗날 그를 냉혹하고 치밀한 전략가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성인이 된 태무진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점원해 놓은 보르테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보르테는 단순한 아내를 넘어 태무진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정신적 지주였어요. 그러나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적대부족 메르키트족이 태무진이 없는 사이 보르테를 납치해갔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태무진을 정복자의 길로 이끈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어요. 태무진은 보르테를 되찾기 위해 어릴 때부터 의형제를 맺어온 자무카와 아버지의 오랜 동맹 토오릴 칸에게 군사를 빌렸어요. 연합군은 메르키트족 진지를 기습해 보르테를 구출했고, 이 과정에서 태무진은 조직적인 군사동맹의 위력을 몸소 체험했어요. 하지만 이때 구출된 보르테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이 훗날 징기스칸의 후손 유전자 논쟁에 거대한 의문구호를 남기게 되어 구출 직후 태어난 첫째 아들 주치가 징기스칸의 친아들인지 메르키트족 누군가의 아들인지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동생 차가타이조차 주치를 대놓고 메르키트의 핏줄이라 비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논쟁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2026년 발표된 최신 유전학 연구에서 폭탄급 반전으로 되살아나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우선 징기스칸이 어떻게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했는지 짚어볼게요. 보르테를 되찾은 이후 태무진은 본격적으로 몽골 초원의 부족들을 통합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전략은 당시 몽골 사회의 상식을 뒤엎는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당시 몽골 사회는 혈연과 부족 중심으로 굴러갔어요. 그런데 태무진은 혈연이 아닌 능력에 따라 사람을 뽑고 충성도에 따라 포상을 내리는 철저한 능력주의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적이었던 자도 능력이 있으면 부하로 삼았고, 아군이었어도 배신하면 가차없이 처형했어요. 이 시스템 아래 모인 정예 기마군단은 하루에 130km를 진군할 수 있었고, 이 기동력이 당시 어떤 군사력과도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전투력을 만들어냈어요. 1206년 태무진은 몽골의 모든 부족을 통일하고 쿠릴타이, 즉 대회에서 징기스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뜻은 강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왕, 즉 바다처럼 넓은 강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 20여 년 동안 징기스칸의 군대는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대륙을 집어삼켰어요. 중국 북부의 금나라, 중앙아시아의 강대국, 호라즘 제국, 서쪽의 러시아 초원까지 모조리 정복했어요. 정복지 주민이 항복을 거부하면 도시 전체를 쓸어버리는 공포 전술을 사용했어요. 당시 학자들은 징기스칸의 정복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4천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징기스칸은 각지의 여성들을 처서로 불러들였어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에게는 정실 부인 보르테 외에도 쿨란 카툰, 예수이 카툰, 예수겐 카툰 등 여러 명의 공식 부인이 있었어요. 그 외에 정복지에서 받아들인 이름 없는 여성들까지 합치면 실제 수는 파악조차 어렵다고 해요. 정복한 지배자의 혈통을 퍼뜨리는 것은 당시 유목문화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는 방식이기도 했어요. 그의 아들들, 특히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 툴루이 등도 각 지역의 칸이 되어 아버지의 방식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수십 년에 걸쳐 부르짖긴 시족의 유전자가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렇다면 과학은 이것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200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아시아 40개 인구 집단의 남성 2123명을 대상으로 Y 염색체를 분석했어요. 그 결과 태평양 연안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 남성의 약 8%가 C3 스타 클러스터라는 특정 유전자군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것을 전 세계 남성 인구로 환산하면 약 1600만 명이었어요. 연구팀은 이 유전자의 공통조상 연대를 약 1000년 전으로 추정했고 그것이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확장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징기스칸 유전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발표는 전 세계를 흔들었어요. 남성 200명 중 1명이 징기스칸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는 유전학의 대중에게 선물한 가장 극적인 역사 미스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2026년 이 신화에 강력한 반론이 등장했어요.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와 일본 국립유전학연구소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팀이 카자흐스탄 율리타우 지역에 있는 징기스칸의 장남주치의 무덤을 포함한 고대 몽골 지배층 무덤 4곳을 발굴했어요. 연구팀은 14세기 키차크 칸국 지배층 남성 3명의 유골에서 직접 DNA를 추출해 고해상도 유전체 분석을 실시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무덤에서 나온 지배층의 유전자는 현대 1600만 명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이른바 징기스칸 유전자와 같은 큰 분류에 속하기는 했지만 정밀하게 들여다보니 서로 다른 하위 계통이었어요. 연구팀은 2003년 연구가 해상도가 낮은 기술을 사용한 탓에 수천 년 전에 이미 갈라진 서로 다른 계통의 사람들을 우연히 같은 조상으로 묶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어요. 더 나아가 이 광범위하게 퍼진 유전자의 공통조상 연대를 재분석하면 1000년이 아니라 257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기존 연구도 있어요. 즉, 지금 스스로를 징기스칸의 후손이라 믿는 수천만 명은 실제로는 징기스칸이 아닌 훨씬 더 오래된 공통조상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에요. 물론 연구에도 한계는 있어요. 주치 무덤에서 나온 유전자가 실제로 징기스칸의 것이라고 확정하려면 주치 자신이 징기스칸의 친아들이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이 연구는 2026년 2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PNAS에 발표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징기스칸에 대해 무엇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군사 지도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 정복의 과정에서 수많은 후손을 남겼다는 것은 분명해요. 1600만 명이 그의 직계 혈통인지 아닌지는 앞으로도 과학이 계속 검증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의 보루지긴 시족이 유라시아 전역에 광범위한 유전적 흔적을 남긴 것만은 사실이에요. 더 흥미로운 것은 징기스칸이 단순히 정복자로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민족을 가리지 않고 등용했어요. 정복지의 역참 제도를 만들어 유라시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했고 이것이 동서양 문화 교류의 토대가 되었어요. 악마인가 영웅인가 징기스칸에 대한 평가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극명하게 갈려요. 그를 존경하는 몽골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국부이자 신화예요. 반면 정복 과정에서 도시 전체가 불타고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공포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태무진이라는 이름의 척박한 초원 고아가 아버지를 독살당하고 노예로 전락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일어나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일군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줘요. 그 흔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명의 DNA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